펜앤드마이크 방송 제작 PD 겸 성우를 맡고 있는 유성진입니다. 히든피겨스에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앞서 나오셨던 분들이 우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여기 나와도 되나 싶었는데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획 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듣고 그래, 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펜앤드마이크는 정규재 주필, 현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님의 주도로 세워진 언론사입니다. 종로구 관운동에 자리 잡고 있고요. 뉴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계시는 자유, 진실, 시장을 모토로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목말라 하시는 진실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을 주요 설립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칼럼이나 유튜브 프로그램, 대중 강연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꼭 갖췄으면 하는 지식과 교양을 전파하는 채널의 역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보수우파 운동의 싱크탱크이자 구심점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좀먹으려는 이들로부터 내 나라를 지키려는 이념과 사상전쟁의 병참기지이자 참모로서 일선에서 싸우는 분들을 끝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얼마 없는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일한 지가 2018년 1월부터 일해서 지금 이제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여기 작당들의 대장을 맡고 계시는 최공재 감독님과 2년 정도 같이 일했었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연을 만들어주신 것도 최 감독님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차세대 문화인 연대라는 단체에서 인터넷 방송을 만들고 영화 촬영이나 공연 제작에 함께하고 그런 기술 실무를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최공재 감독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제가 2014년하고 2015년 사이에 한국대학생 포럼 회원이었고요. 얼마 전에 히든피겨스의 지금 회장님이신 박종선 회장님이 나왔었죠.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계시는 여명 당시 회장을 주축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때 최 감독님을 처음 만났었습니다. 군대에서 받았던 몇 시간의 전문 교육이 세상을 바라보던 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놨죠. 그 전까지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좌파적인 시선과 용어, 레토릭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는 정교조 선생님이 있고 쉬는 시간에는 복도에 붙어있는 포스터,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꽂혀있는 좌파 서적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고3 때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TV에서 생중계해주는 국민장을 전교생이 1시간 정도 시청했었어요. 교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침울하고 훌쩍이고, 당시 학생들은 뭐 순수하게 뭐 누군가를 추모하는 마음이어서 그랬겠지만, 그리고 포스터,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뉴라이트의 실체, 뭐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런 게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서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친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한대포 활동이나 최 감독님과 같이 일하면서 이 뉴라이트라고 불렸던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랬었죠. 참 신기하게도. 하여간 20살까지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얼치기 좌파였다가 군대에 가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군필 남성분들 한 번씩 다 그런 생각 해보실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끝없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독재자 김씨 3대와 북한 괴뢰 정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 정원교육 때 제가 생각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으로 대적관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교육을 해요.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를 다루면서 종북 세력이 개입했다. 그걸 알고 나서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기억하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진짜 쇼킹한 경험이었어요. 순수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불법 음란 사이트라는 이유로 아예 접속을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뭐 예전 대통령들도 물론 같은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깨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해버리죠. 굳이 뭐 경찰이니 검찰이니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멘탈부터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랑 반대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들, 이거를 입 밖에 내놓으면 인신공격에 모욕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던,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도 모르던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고, 이제껏 진짜 수많은 게시물과 댓글을 봤지만 이런 거에서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경우를 본 게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생각들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과 정권, 여당은 이걸 아주 잘 써먹고 있죠. 도대체가 어느 분야에서건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거를 팬심으로 다 덮어 뭉개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 인생에서 요즘만큼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건방진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매력적인 스피커가 많아져야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주체가 뭐 철인이 아니라 범인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는 멋지고 젊은 사람이 이제 친절하게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자유우파적인 생각과 삶, 파급 효과가 진짜 배에 배로 클 겁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부터 던져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인 개인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공평함, 내 삶은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존중해야 하는 질서와 규칙. 전 세계 10대, 20대는 이제 민족과 국가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개인주의를 몸으로 체득하고 사는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예요. 나라와 국가, 민족, 의무, 책임, 이런 게 솔직히 몸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자유와 시장, 그런 걸 먼저 깨워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한 개인인 너의 권리로서 주장할 자유, 표현할 자유를 저들은 강탈하려고 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의 목소리를 강조한다. 너는 그걸 거부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죠. 자신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은 이미 거기에 이제 저희보다는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휘둘리거나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이 있다면 스스로 공부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진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인간적인 매력을 키우고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실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지껏 손에 잡지 못한 가슴속 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실현하려면 제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게 문제죠. 이성적인 사람이 됩시다. 제발. 이거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일 불매운동 벌어지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